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바닥이 아닌 지하실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매매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텐데요.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들으시기엔 개소리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를 들으신다면 최저 바닥에서 사서 편안하게 들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몇 번이고 반복 청취하신다면 그 소망 이루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강의 집중해서 꼭 들어주시고요. 시작하기 앞서 본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드리기 앞서 세력이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하고 그 이후에 주가를 본격적으로 시세를 지우는지 이 원리를 먼저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보통 세력들은 주가를 일정한 기간 동안 계획을 세우고 매집을 해나갑니다. 그 기간이 단기간이 될 수 있고요. 혹은 장기간에 걸쳐 매집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매집 과정에서 거래량 부분에선 대체적으로 상당히 조용히 흘려보낸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최대한 매집하는 동안에는 그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은 세력의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미 투자자들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게 세력 냄새 맡고 매수를 강요합니다. 그럼 세력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 뭐하는 놈이야? 하면서 살며시 하방으로 내리면서 겁을 주면 개미들은 어이쿠나 이거 세력 매집이 아니라 상패당할 처투구나 하면서 도망을 가죠. 이렇게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 동안 쉽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거래량도 최소한으로 줄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야 작은 물량으로 개미들 겁도 주고 세력 본인이 그리고 있는 그림에 삑사리가 나지 않게 잘 그릴 수 있겠죠. 암튼 이런 이유 때문에 세력들은 최소한의 거래량으로 매집을 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그럼 세력들은 그 작은 물량으로 언제 다 매집을 합니까? 라고 하겠죠. 물론 그 매집하는 과정에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한 주씩 이삭 죽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떠한 뉴스를 하나씩 만들어서 거래량이 실린 윗꼬리 캔들을 한 번씩 출현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세력 입장에선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미들은 진짜 상승인 줄 알고 매수했다가 물려서 개미가 꼬이는 경우도 생기겠죠. 근데 세력 입장에선 아직 본격적인 상승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점에서 물린 개미들이 손절을 하면서 하방으로의 투심을 약하게 만들어서 손절 물량을 1명, 2명씩 내뱉게 하는 전염병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세력 입장에선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그 개미들의 손절 물량을 지속적으로 매집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매집 과정에서 윗꼬리 캔들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력들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전에 어떤 작업을 하느냐?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 강의 주제인데요. 세력들이 본격적인 시세를 주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천히 기간을 두고 우상향의 추세로 갈듯 말듯 흐름을 보이면서 갑작스럽게 급등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방식입니다. 지금 매집이 어느 정도 되다가 천천히 우상향으로 갈듯 말듯 하면서 저점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 시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사례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이 박스권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흔들다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시세를 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처럼 이렇게 박스권에 가둬져 있죠. 어느 정도 매집이 이렇게 끝난 이후에 박스권으로 계속 거래량을 분출시키면서 이 테두리 안에 갇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본격적인 급등 시세를 연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 드리려고 하는 지하실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경우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이렇게 뺄 만큼 뺐고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 만들면서 마치 이제 매집이 끝났고 수렴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베팅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바로 이게 세력의 함정이라는 거죠. 세력 입장에서는 사실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 이유가 매집은 해놓을 만큼 해놨는데 이제 이게 쌓아야 하는 구간인데 이거 개미들이 내 생각만큼 많이 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서 상승하면은 개미가 계속 꼬여서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세력들의 자금력이 더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력들도 마지막엔 최소한의 거래량으로 개미들이 바닥이라고 생각한 자리를 깨버리면서 지하실 구경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점이 여기가 형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구간을 이렇게 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기대감에 차있던 개미들은 개미들의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일단 손절하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세력들은 마지막 물량을 저점에서 챙기고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데 이런 지하실을 만들어 놓고 급등하는 차트 패턴은 개미들이 달라붙지 않게 최대한 빠르게 급등을 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저점을 이탈시켰다가 다시 올라타면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서 잡았던 그 기대감에 차서 잡았던 애들이 다시 한번 재입성하지 못하도록 빠르게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지하실만 잘 찾아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최저 바닥권에서 매수해놓고 바꾸는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든 신호가 바로 이 지하실이라는 신호인데요. 이런 지하실 구경하는 차트들이 어떤 구간에서 자주 발생하는지 공통적으로 차트의 구간을 취합해서 만든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고 있는 이 차트는 과연 어느 구간에서 이 지하실 신호가 발생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신호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급등 시세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자, 최저 바닥에서 잡고 하루 이틀, 2, 3일 정도 턴을 하는 작업이 나오고 그 이후에 고점까지 최소한도 112%가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지하실 신호는 이렇게 최저 바닥권에서 신호가 나타나주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바닥에서부터 먹을 만큼 내 바꾸는 만큼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지하실 신호 어떤 식으로 만들게 되는지 하나씩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서 같이 수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지하실 신호는 딱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해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RSI라는 지표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 지표, RSI와 볼린저 밴드 이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어떠한 각각의 가이드라인을 이탈시켰을 때 이렇게 신호가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신호를 만들었냐면 보통 주가가 급등하기 이렇게 직전에 이렇게 골파기를 하는 이런 지하실 작업을 만드는 세력의 패턴들 이런 것들의 이런 자리들을 공통적으로 취합해 봤더니 여러 지표들을 대입해 보고 그 중에서 이 두 가지의 지표의 궁합이 아주 잘 맞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 지표를 쓰게 된 이유고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RSI입니다. 자, RSI 여기 밑에 보시면 RSI 지표죠. RSI 지표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14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14지만은 지금 보시듯이 28의 값으로 제가 수정을 했고요. 자, 이 RSI를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표 설정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기준선 설정, 자, L%라는 그 가이드라인인데요. 자, 이게 보통 여러분들 차트에는 여기 30하고 위에는 70이 있을 겁니다. 이게 보통 과열 구간, 70 이상이면은 과열 구간, 그리고 30 이하면은 과매도 구간으로 우리가 보통 기준점을 잡고 가는데요. 저는 이 과매수 구간은 제외시키고 이 과매도 구간 30을 이렇게 38로 제가 수정을 해놨습니다. 자, 38 이하로 내려갔을 때 보통 세력들이 매집이 끝나고 지하실 작업을 하는 그 구간이 포착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걸 제가 검증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잡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RSI 설정가 28의 기준선 L% 값을 38로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 구간이 이렇게 RSI가 이 선을 이하로 하방으로 돌파가 됐을 때, 자, 이럴 때 신호가 잡히게끔 했고요. 물론 RSI만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게 잡힌다면은 많은 종목들이 잡히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시킨 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볼린저 밴드를 추가시켰습니다. 자, 지표 추가를 하고요. 볼린저 밴드를 잠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고요. 자, 여기에서 저는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디폴트 값인 20의 승수 2가 아니라 60의 승수 2 이렇게 바꿔놓고 라인 설정에서 중심선, 상한선 이게 두 개는 빼놓고 하한선 이거 하나만 제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을 좀 굵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면은 자, 이 구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볼린저 밴드 60의 이승수 하방으로 돌파했을 때와 그리고 RSI 값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하방으로 돌파되는 구간에서 지하실 신호가 나올 수 있게 해놔라. 그렇게 신호를 잡았더니 대부분의 제 의도대로 세력이 매집이 끝난 후에 마지막 지하실 작업을 하는 그 과정의 저점을 기가 막히게 잘 잡아줬다라는 거를 통계를 내봤고요. 승률이 확실히 올라갔다라는 걸 검증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대로 제가 수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하실 신호가 나올 수 있게 만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과 RSI가 처음으로 하단 하방으로 이탈했을 때 거기에서 지하실 신호가 발생하고요. 이 기준봉이 생긴 이후로 더 이상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렇게 큰 시세가 나왔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드렸죠. 내가 최저점에서 잡고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과 RSI가 하방으로 첫 번째 동시에 크로스 다운이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구간에서 신호가 잡히고 천천히 뭐예요? 우상향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급등 시세가 나오는 결과물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한다면 정말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고점까지 166%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이 길게 지속이 되는데 이걸 언제 기다려 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중간에라도 내가 이게 지루하면은 그냥 몇 프로에서 수익을 보고 끊을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는 거지 내가 이거 손절을 볼 것인가 아니면 수익을 볼 것인가 그런 기로점에 서 있는 그런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저점을 확보해 놓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10% 혹은 20% 30% 내가 더 이상 기다리기 지루한 곳 좀 약간 내 심리적으로 무너질 만한 그런 구간에서 그냥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나우아이비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선 두 번의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의 신호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두 번의 신호가 발생했죠. 그 이후로 이렇게 빠르게 급등하는 흐름이 발생했고요. 자, 여기에서 두 번의 여러분들한테 매수의 기회가 주어졌고요. 고점까지 몇 프로예요? 73%. 자, 지금 보면은 100% 이상이 두세 개였고, 그리고 70%짜리가 하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50%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통계치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50%는 1차적인 수익을 거두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더라도 바라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종목 멀리서 볼게요. 자, 어떠한 곳에서 지금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지금 딱 신호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자, YC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어떻게 했나요? 여기서 지하실 신호가 한번 나온 이후로 천천히 우상향, 그쵸?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다가 급등 시세가 이렇게 분출이 되고, 그쵸? 최근에 여기서 바닥권이 또 나온 이후에 어떻게 했나요? 지하실 신호가 또 한 번 발생하고 나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쪽집게처럼 딱 지하실 신호가 나오죠? 자, 슈프리마 HQ입니다. 어느 곳에도 신호가 나오지 않고 최근에 이렇게 신호가 나온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에 이런 윗꼬리는 당연히 매집이었다라는 게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 작업을 한 다음에 이 하방에서 어떻게 했나요? 마지막 이 저점을 깨면서 공포감을 주입시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지하실 신호가 나오고 어느 정도 쌍바닥 수렴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 자, 이건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사셨다면은 여러분들 고점까지 78%.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도 50% 이상의 수익은 확보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이 지하실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들 원리와 그리고 이 신호를 만들기까지의 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같이 이 수식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주목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박 기회라는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초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잡고 싶은데 사실상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단타로 대응하자니 주식이 전업이 아니어서 계속 모니터 보고 있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지난번 많은 호응을 받았던 빈살만 앵콜 이벤트를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지난 빈살만 이벤트 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3개월 만에 죽어있던 계좌가 완벽하게 복구됐다라는 감사 인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제 차트에 보시면 이렇게 빈살만이라는 신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신호는 제가 7년 이상 써먹으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온 최고의 단타 신호인데요. 이 단타 신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급등하는 경우도 많지만 선침해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 급등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직장인 모두도 여유있게 단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잠깐 종목들 살펴보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여기에서 선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빈살만 신호가 나왔을 때 상당히 강한 급등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게 이 신호의 최대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매수 신호를 준 이후에 빠르게 등락을 반복하고 급등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주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즉 세력이 급등하기 직전에 그 구간을 기가 막히게 포착해서 선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단타는 15분 봉으로 되어가는 단타 매매법이어서 캔들 하나하나가 15분 간격을 두고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수 기회를 넉넉히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분들도 단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 이 타이밍을 놓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빈살만 신호가 뜬 종목들을 공유시켜드리면서 같이 매매하는 주식방을 이벤트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모든 게 무료이고요.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이 주식방에선 단순히 제가 이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목표가까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는 정도로만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해드리지 않았던 저만의 실전 매매 팁, 이것까지 최초로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빈살만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여기 화면에 잠시 제 개인 번호를 하나 오픈해드렸는데요. 이 번호로 빈살만이라고 3글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순서대로 주식방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방은 제가 500명까지만 제한된 인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 대신 입장하신 날짜 기준으로 딱 3개월만 이용하시고 그 이후에 순서대로 기다리시는 분들을 순차적으로 입장시켜드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여러분들도 힘든 주식시장 계좌가 펌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선 여러분들 차트상에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중간 아래 정도 보시면 수식 관리자라고 있을 겁니다. 수식 관리자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수식 관리 창이 나옵니다. 자, 그럼 좌측에 카테고리 중에서 신호 검색이라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클릭을 해주시면은 신호 검색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신호 검색이 위로 올라가게 놔두신 다음에 세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로 만들기 눌러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검색식 명을 써야 되는데 검색식 명에다가는 우리가 오늘 만든 지하실이라고 써놓겠고요. 저는 지하실이라고 먼저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하실 1이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 봐야 할 텐데요. 수식은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쓰시면서 만들어 가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메모장을 피신 다음에 같이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함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RS에 대한 우리가 정의값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수값을 RS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크로스 다운 CROSSDOWN 그쵸? 그리고 나서 RSI 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기간 1 가로 닫고 쉼표 그리고 퍼센트라고 치시면 되겠고요. 가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시면은 RSI에 대한 정의값이 다 내려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볼린저 밴드에 대한 정의값을 내려야 되겠죠? 자, 변수값을 볼린저로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로스 다운 CROSSDOWN 한 다음에 가로 열고 자, 저점 L입니다, 여러분들. L 쉼표 볼린저 밴드 BBANDSDOWN 자, 볼린저 밴드 다운 자, 볼린저 밴드 다운이면은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기간 2 쉼표 그 다음에 승수 그리고 가로 2번 닫고 세미콜론 자,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에 대한 정의값이 다 내려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같이 동시에 크로스 다운이 됐을 때 신호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RS 한 다음에 AND 볼린저 이렇게만 한다면은 여러분들 수식은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납니다. 물론 여기에서 좀 더 디테일한 수식을 넣어서 좀 더 세심하게 잡아낼 수 있지만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 충분히 세력의 마지막 지하실 작업을 하는 구간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대로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쓰셨으면은 이거를 드래그해서 여러분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또한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우리 여기에서 지금 변수값을 남겨놨던 기간 1과 퍼센트 그리고 기간 2와 승수 이거에 대한 지표 설정값을 우리가 좀 적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지표 변수값에다가 좀 쓰도록 남겨놨는데요. 보통 같았으면 제가 여기 수식에다가 설정값을
바로 입혀버리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 지표 설정 값들을 조금씩 바꾸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현 시장에 맞는 세력 지하시 작업에 저점을 잘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동해서 사용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지표 변수값에다가 공란을 만들어 놓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에다 여러분들 기간 1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 1은 RSI 값이죠. 28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아까 퍼센트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30이 아닌 38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8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볼린저 밴드 기간 2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볼린저 밴드의 기간 값은 60입니다. 이렇게 60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린저 밴드의 승수 값은 몇이에요? 2입니다. 자, 이렇게 2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기간 1은 28%, 38, 기간 2는 60, 승수는 2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다 적으셨으면 다시 수식으로 돌아와서 위에 수식 검증이라고 있는 걸 눌러보시고 나서 수식에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식 검증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나온다면은 여러분들 잘 알맞게 적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 눌러보시고요. 자, 옆에 색상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매수가 아닌 매도에다가 위에서 표시가 나도록 여러분들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닫기 버튼 누르시면 안 되겠고요. 여기 위에 작업 저장을 꼭 눌러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저장을 누르면은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만든 지하실 보조지표 밑에 지하실 1이라고 방금 만든 신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확인되셨으면은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기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차트상의 왼쪽 위에 보시면 이 자그마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게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라는 메뉴인데요. 자,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나서요. 자, 여기 신호 검색이 위로 가게끔 해주시고 사용자 검색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검색을 누르시고 나서 맨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방금 만든 지하실 1이라는 이 신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제가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한다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수식 위에 같이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다 수식은 완성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수식을 만들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하면서 그리고 개미들을 어떤 식으로 털어내고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의 흐름으로 본격적인 시세를 분출하는지 그런 원리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고 이 신호를 쓰는 것과 아예 모른 채 신호가 나왔으면 무조건 매수하는 것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여러분들이 이 신호의 쓰임새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씩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반복 청취해 주시면서 오늘의 지하시 이 신호 이거를 좀 더 활용도가 높게 사용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좋은 기법을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시켜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